자, 이번 시간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네 번째 배관해 보시게요. 자, 배관이 여러분 가장 녹이 많이 쓰는 게 여러분 강관 쪽이에요. 근데 이 강관만 녹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이온화 경량 제거한 무식. 이걸로 부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온화 경차가 뭐냐? 각각의 금속은 여러분 이온이 있어요. 이 이온이 서로 충돌을 해요. 다른 이온끼리. 자, 그러면서 한쪽이 여러분 먼저 부식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이온화 경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시험 문제는 아닌데 이온화 경차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몇 개만 적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칼륨. 더 앞에도 더 있어요. 칼슘, 나트륨, 뭐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아연, 뭐 철. 자, 그 다음에 니켈, 납. 그 다음에 뭐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금속만 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요, 이온화 경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이쪽이 커요. 아셨죠? 이쪽이 작아. 얘는 분해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오라 많이 들어봤죠? 이게 우리 먹어야 돼. 먹지 않아요? 금속인데 먹어야 돼. 왜요?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해. 필수 영양소죠. 근데 왜 먹어야 돼요?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금 먹죠? 여러분 금은 혹시 어떨 때 먹어요? 어떨 때 드세요? 금. 어떤 데는 여러분 초밥 위에도 얹어주고 어떤 데는 금술도 있죠. 여성분들은 또 금으로 되는 화장품 바르죠. 여러분 금은 분해돼야 한대요. 세상에서 가장 분해가 안 되는 게 금이라고요. 이 말뜻이 그거야. 그거 여러분 금으로 된 그거 초밥 먹었어. 나중에 금똥 싼다? 몸속에 되면 여러분 이게 흡수가 될까요? 안 돼. 술 먹었으면 그러면요 또 금똥 싸는 거야. 그럼 여성분들은 여러분 금으로 된 화장품 바르면요 이게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이게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금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하셨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먹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자, 은, 백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분해가 안 되면 다 동이신라 시대나 또는 백제의 왕관 같은 게 여러분 출토가 되는 거죠. 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안 썩는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썩어.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자, 우리 여러분 알루미늄 있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구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창호공사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알루미늄 여러분 자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과 자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온화 경차는 부식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여러분 먼저 붙여놓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부식되냐고요?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돼요. 이온화 경향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이게 먼저 부식되니까 여러분 요즘은 알루미늄 볼 때 여러분 접속을 할 때 보면 옛날에는 나사못으로 이것을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나사못을 안 써요. 아예 용접을 해버려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손잡이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여러분 만들어버려요. 이온화 경차가 안 생기게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강관하고 여러분 구리, 동관하고 접속을 하면 누가 먼저 부식돼요? 강관이 먼저 접촉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온화 경향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걸 여러분 써야 되는 거지 멀찍멀찍 떨어진 거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거예요. 자, 다음은 서로 다른 재료가 전극, 전이체에 의한 부식이 생기고 누설된 전류, 여러분 전류를 계속 흘러버리면 얘도 부식이 생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전해질 수용에 의한 재료의 틈새 침타의 부식. 여러분 네 번째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전해질 수용에. 여러분 대표적인 전해질 수용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죠? 건전지를 오래 끼워놨어 갖고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1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카바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가 하얗게 나오면서 막 녹물도 흘러나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배터리에서 나오는 액이 여러분 전해질 수용액이에요. 이거 무조건 부식시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볼까요? 아연도금 강관하고. 여러분 아연도금만 강관이면 철이죠. 그 다음에 동관을 자 구리관이에요. 이것을 자 동일배관에 직접 연결해서 쓰면 누가 먼저 부식된다고요? 강관이 먼저 부식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온화 경쟁한 부식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여러분 이질제로는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 원인과 방지 대책까지만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 배관의 색채라든지 이것은 제가 심화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페이지 126페이지 급탕설비예요. 여러분 우리 2장에서인가 급수설비 배웠죠? 급수설비. 여러분 급수는 뭐였죠? 물을 공급하는 설비. 자, 물을 공급해도 무슨 물이었어요? 찬물. 흔히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급탕은 뭐냐면 공급한데 탕자 들어가면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목욕탕, 음식 중에 탕자 들어가면 대부분 뜨거운 거죠. 자, 얘도 여러분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예요. 자, 근데 온수도 온수 다름이에요. 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가 샤워하거나 이렇게 깨끗한 용도로 쓰는 따뜻한 온수가 있는가 하면 난방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아셨죠? 근데 난방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난방용은 빼서 써요, 못 써요? 여러분 따뜻한 물 없다고 집에 있는 방바닥 따뜻한 물 빼서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요. 더러워서. 그냥 걔는 난방 용수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온수를 공급하는데 이 온수란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샤워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깨끗한 용도의 물이 여러분 급탕입니다. 아셨죠? 난방용이 아니라고요. 정확히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가시라고. 자, 그래서 자 우리 급탕의 일반상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급탕의 온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급탕 배관내의 급탕 온도는 레지오넬레군의 자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55도에서 60도 정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균이 살균돼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 균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활성화되고 이 온도 이상으로 넘어서면 자 죽어버리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난방이나 급탕의 온수가요 보통 50에서 5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더 높이 안 보내주냐고요? 더 높이 올릴수록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걸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 똑같은 온수값도 단가가 더 높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뭐 니네 말도 안 된다. 지난 때는 여러분 온수의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원이었는데 얘는 이번 달에는 왜 12원이냐?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돈 못 내겠다고 또 배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가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요 또 온수 여러분 또 단가가 더 높아진다. 왜 그래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온수를 갖다가 일정한 배관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때요? 춥다고 안 하지. 또 뭐 추우면 또 춥다고 뭐라 하고 돈이 많이 나오면 또 돈이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럼 관리소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수명이 또 자꾸 단축되는 거죠? 이래 깎이고 저리 깎이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서 앞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급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난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자, 128페이지, 129페이지, 자, 130페이지, 131페이지, 그 다음에 132페이지, 3페이지. 자, 안 와요. 이번 시간은 안 하고 여러분 심화 시간에 여러분 간단히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걸 여러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 자, 페이지 134페이지로 갑니다. 자, 페이지 134페이지 가면 여러분, 자, 개별식 급탕 방식이 있죠? 자, 급탕 방식이 있어요. 자, 급탕 방식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요. 개별식 급탕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중앙식 급탕법이 있어요. 자, 개별식 급탕법 여러분 세 가지로 분류되고, 중앙식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개별식 급탕법 첫 번째, 순간온수. 온수기. 자, 그 다음에 저타임 탕비기. 자, 기수온압식. 자, 중앙식은요, 직접 갈식. 자, 간접 갈식. 요, 총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좀 봐야 될 게, 여러분, 급탕에서 배관의 명칭에서 얘기해 줍니다. 배관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급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급탕전. 자, 이 급탕전이 뭐냐면 여러분 수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수전이 뭐예요? 수도꼭지. 아셨죠? 자, 그러면 급탕전은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여러분 뭐라고요? 온수 수도꼭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급탕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다시요. 여러분 급탕전이 온수 수도꼭지를 급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온수를, 자, 급탕을 공급하는 관이 있어요. 이 관 이름을 여러분 급탕관 또는 급탕 공급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급탕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안 쓰면 다시 돌아오는 관이 있어요. 안 쓰면 다시 돌아오는 관.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관을 잘 들으세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복귀관. 자, 그 다음에 이걸 환탕관. 자, 반탕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가 탕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급탕이니까 탕자가 들어가요. 근데 난방일 때는 여러분 나중에 요 난방은 요 숫자를 써요. 아셨죠? 난방일 때는 환수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급탕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탕자가 들어가면 뭐란 뜻이에요 이거? 급탕에서 쓰는 다시 돌아오는 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메모해 놓으세요. 아셨죠? 잘 그려 놓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 관 명칭을 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개별식 급탕법 3가지와 중앙식 급탕법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조목조목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별식입니다.
개별 식당법에서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순간 온수기. 다른 말로 즉시 탕비기. 여러분 순간 온수기랑 또 즉시 탕비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자, 그런데요. 이거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가면 있어요? 순간 온수기라든지 즉시 탕비기. 어디요? 예? 이발소. 또요? 미용실.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댁에 지역 난방이 아니라 개별 보일러가 있는 집 있죠? 혹시 있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보셨냐고요? 그 보일러에 들어있어요. 왜요? 여러분 난방을 하되 따뜻한 수도꼭지 틀면 나중에 온수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온수, 그게 즉시 탕비기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 가스 보일러에 있는 집은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맨날 뭐 이발소 뭐 미용실이래. 아니 여러분 집에도 있다니까요 이게. 결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요 어때요? 소규모에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소규모에 사용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근데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쓰는데 왜 소규모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보일러 갖고 아파트 동 전체를 같이 써요? 나 혼자만 써요? 나 혼자 쓰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건물이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 범위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대규모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금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 방식은요. 자, 온수를 넣는데 자, 온수의 온도가 몇 도예요, 보통? 자, 60에서 70도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요. 여러분 50에서 70도에도 여러분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뭐 이 정도도 여러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이 온도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온도인데 아셨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60에서 80도는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60에서 80도는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또 안 적으니까 또 그렇죠. 60에서 80도도 의미가 없는 온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끓지만 않으면 그 온도가 그 온도지,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등점의 온수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비등점이 뭐예요? 끓는 온도, 끓는 점이에요. 근데 왜 100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순수한물일 때는 100도지만 순수한물이 아닐 때는요. 이것보다 더 빨리 끓을 수도 있고 더 늦게 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빨리 끓습니다. 자, 비등점. 자, 온수. 취득은 불가합니다.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저탄 탕비기예요. 자, 문제는 이 저탄 탕비기의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개념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갑니다. 여러분 해석할게요. 여러분 탕이 무슨 뜻이에요? 뜨겁다는 얘기죠. 뜨거운 온수를 저장하는 형태. 아셨죠? 자, 온수를 저장하는 형태를 가진 탕비기가 바로 저탄 탕비기야. 즉 여러분 순간 온수기는 저장 능력이 없어요. 아셨죠? 순간 온수기는 저장을 못한다고요, 온수를. 근데 얘는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큰 통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에서 뭘 설치하냐면 여러분 가열 코일을 설치해요. 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여러분 여기에다 통에다 찬물을 받아 놓으면 자, 이 안쪽으로 이 코일 안쪽으로 뭘 보내지만 따뜻한 온수나 증기 이런 거를 보내줘요. 열 매개체를 보내주는 거지 열매를 보내줘요. 자, 만약에 보일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전기로 꽂아버려요. 아셨죠? 전기로 꽂아. 자,
자, 근데 열은요,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쪽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열을 여러분 찬물 쪽에 전달해 주니까 나중에 어때요? 끓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탕탕비기는요, 자, 언젠가를 끓어. 자, 비등점에. 자, 온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빨리는 못 끓어요. 아셨죠? 안 와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뭔 뜻인지 아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열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는데 그렇게 빨리 여러분 끓지 못하다는 얘기죠. 효율이라는 얘기는, 자,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여러분 효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요, 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온도. 자,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죠. 이걸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요? 서머스탯이라고 하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 중에 여러분 서머스탯이 뭔지 아세요? 보셨나요? 서머스탯? 어라 못 봤다네 또. 여러분 전기 다리미에 있는 거 있죠? 전기 후라이팬에 있는 거. 일정한 온도 되면 어때요? 전원 차단시켜버리잖아요. 항상 온도 일정을 유지시켜주죠. 그러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대표 중에 여러분 또 자동 온도 조절기. 요즘 전기 장판, 전기 담요. 자동 온도 조절기. 바로 이게 자동 온도 조절기. 자, 이게 저탕탕비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래서 얘는요, 요 물통이 상대적으로 커서 여러분 공장이나 기숙사, 뭐 공장 이런 데서 여러분 꽤 많은 양을 써요. 여러분 미용실도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써요. 아셨죠? 이런 거 쓴다고. 자, 그러면 이게 순간온수기하고 저탕탕비일 때 이러면 저탕탕비가 훨씬 내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온수기는 단점이 뭐예요? 빨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때때 곳곳에 쓸 수 있지만 갑자기 뜨거워졌다,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안 생겨요. 자, 세 번째 기수온압식입니다. 자, 얘도 여러분 요 지문을 잘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요 기자는 여러분 기차란 뜻이에요. 여기서 기차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수증기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수증기. 수증기란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수는 뭐예요? 물이란 뜻이죠. 혼합은 뭐예요? 요 두 개를 섞었다 그래서. 그래서 수증기와 물을 여러분 혼합한 게 기수혼합식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큰 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일러에 있는데 이 보일러는 무조건 뭐만 보내냐면 자, 수증기만 보내요. 아셨죠? 자, 수증기를 여러분 어디에요? 요 물속에 보내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저탕형은 열매가 가열 코일을 타고 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일러로 다시 들어가지만 여러분 수증기는 물속에 아예 들어가서 다시 오지는 못해요. 보일러로. 그래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열을 줘버리는 거죠. 데피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기수온압식은 열 효율이 자, 100%이다. 100%에 가깝다. 어떤 게 맞아요? 100%이다. 100%에 가깝다.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하셨죠? 둘 다 맞다고요. 그거 가깝다 뭐 그게 그거라고. 정말 좋다는 얘기죠. 열 효율이 100%에 가깝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 빨리 끓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기체가 액체 안으로 들어가면 뽀글뽀글뽀글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소음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이 커서 자, 요걸 여러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스팀 사일렌서라는 장비를 써요. 자, 이걸 설치해주면 소음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기수압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개별식 흥탄법. 첫 번째 순간온수기, 두 번째 초탕탕비기, 세 번째 기수압식. 여기서 빨리빨리 여러분 제목 해석하십시오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그림이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그림까지 빨리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두어버리면 이 지문이 제가 얘기한 것 위에도 여러분 나오면 그 그림 갖고 여러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저 개별식 흡당법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저는 페이지 136페이지 중앙식 흡당법 갑니다. 자, 중앙식 흡당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과식. 자, 또 하나는 여러분 간접 과식이 있어요. 자, 이 직접 과식의 개념이 뭐고 간접 과식의 개념이 뭔지는요, 굉장히 쉬워져요. 이걸 봤으면 여러분 굉장히 편해지고 못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직접 과식은요, 여러분 이런 거야. 자, 솥단지가 있어. 자, 솥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밑에서 불 때 그러면 이 열기가 직접 전달돼서 따뜻한 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과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림 잘 그려놓으세요. 아셨죠? 나중에 전부 다 직접 과식. 지금 이런 건 여러분 급탕 방식은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구분을 못해. 마찬가지라고 이것도. 제가 괜히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장 하면 저 그림 갖고 다 해석 다 해야 돼요. 자, 간접 과식입니다. 자, 간접 과식은요, 자, 열이, 그러니까 불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매개체가 와, 열매가 와요. 자, 보일러에서 자, 뭘 설치하냐면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안에다 여러분 열매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온수면 온수, 증기면 증기. 이게 바로 여러분 간접 과식이야. 어라, 뭐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게 뭔데요? 예, 뭐라고요? 제발 엉엉 하지 말고 정확히 좀 얘기해 봐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썼다고.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저탕탕비기죠? 근데 저거 봤냐고, 이거 봤냐고. 이게 개념이 알 것 같은데 몰라, 이게.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장단컷 때 50% 이상은 다 봤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연탄 온수기라고 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요, 요 통이 나와. 저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썼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연탄 보일러를 뗐을 때 여기서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온수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만 뭐 온수 어떻게 얻었냐면 겨우 연탄 아궁이 위에 여러분 알루미늄 하얀색 알루미늄 그 솥 올려놓고 거기다 여러분 물 데펴서 그거 쓰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양이 적어. 그래서 뭐 집에 한두 사람 있으면 그거 충분히 쓰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나한테 오지도 못하는 거죠. 왔어요? 아예 안 씻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 방식 대신에 여러분 봐요. 자, 요렇게 옛날에는 빨간 통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통. 자, 그래서 여기가 요즘은 여러분 파란색 통으로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 찬물을 갖다 놨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연탄 보일러 있죠? 자, 연탄 보일러 위에는 요 뚜껑을 빼고 얘를 갖다 여기 얹어놓으면 뜨거운 물은 여러분 위로 가고 찬물은 밑으로 가는 대류 작용에서 아침에 되면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 이거 써보신 분 있어요? 아, 상당히 많아.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참 얘는 히트 상품이죠? 홈쇼핑을 팔았으면 되게 잘 팔렸을 거야. 얘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지 하여튼 정말 좋은 제품이야. 여러분 이 열 폐열이죠. 어차피 여러분 날아가는 열을 갖다가 얘를 써먹은 거잖아. 얘를 뺏어온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가는 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솥단지에 만드는 그 온수보다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쓰고도 남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였어. 단지 여러분 안 좋은 게 뭐였어요? 보온성이 좀 떨어져서 못 쓰는 이불 갖다가 덮어놓고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 저도 써봐서 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접가이식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부터 이 그림 갖고 해석 다 할 거예요. 아셨죠? 뭔지 모르게 적어 놓으세요. 난 몰라. 아니, 뭔가 좀 그려놓고 자꾸 여러분 뭔가 연상을 시키라고 저는 애를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적고 그걸 갖다가 자꾸 저처럼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절대 외워서는 외우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면 얼마나 헷갈리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보일러 설치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일러를 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일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온수를 만드는 기기가 여러분 보일러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온수를 쓰는 용도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급탕 아니면 난방. 잘 봐요. 자, 여러분 이 솥에다 여러분 따뜻한 물을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솥에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기본적인 게 밥이나 국을 끓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밥하고 국하고 같이 끓여요? 따로따로 끓여요? 같이 끓여요? 그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멍멍이가 먹는 거죠?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얘는 급탕용, 즉 간접가이식, 직접가이식은요. 급탕용 보일러 한 대가 필요하지만 난방용 보일러도 한 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총 몇 대가 필요해요? 두 대가 필요한 거죠. 밥, 국 따로따로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급탕용, 난방용 따로따로 보일러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요. 잠깐 여기 보자고요. 얘는 지금 어디 위에 올려놨어요? 얘는 지금 어디 위에 올려놔서 쓰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려놔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얘 이름이 뭐예요?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는 급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난방. 그래요. 따라서 이 간접가이식은요. 난방용 보일러. 한 대만 있으면 급탕은 거저가는 거죠. 급탕은 겸용이라고요. 급탕을 얹어가죠. 원래 급탕하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난방하려고 만든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난방용 보일러 하나만 있어도 급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개념이 중요하다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또 어떻게 또 특별하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가장 좋아. 근데 문제는 요즘은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나이가 젊어지다 보니까 연탄 보일러도 뭔지도 모르는 분 많아. 그러면 이거 알겠냐고.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연탄 온수기 여러분 검색하잖아요. 이런 톡이 나와. 아셨죠? 한 번씩 보세요. 괜히 쉬는 시간에 여러분 딴짓 하지 말고 이런 거랑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뭐 이상한 것만 보더라니까. 자, 갑니다. 두 번째. 자, 보일러에 여러분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스케일은 뭔가 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솥에서 여러분 밥하면 누룽지 눌어야 안 눌어요? 그게 스케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스케일이
잘 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는 잘 안 끼어요. 아셨죠?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보일러의 압력입니다. 잠깐요.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솥단지에 물 끓여봐야 얼마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한 사람도 쓰기 벅찰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물을 여러분 끓인 상태에서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기다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빨리 여기다 찬물을 넣고 끓여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보일러의 화력, 압력을 세게 해야 돼요?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왜 세게 해야 돼요? 그래, 빨리 끓여야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욕실에서 나오면 그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보일러의 압력은요, 세게 해야 빨리빨리 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해요. 아셨죠? 자, 그런데 얘는요, 자, 찬물은 밑으로 가고 뜨거운 물은 위로 가는 거죠. 대류 작용이야. 이것만 조금 도와주는 펌프만 또 보일러 압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압력이 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압용 보일러만 충분해요. 순환작용만 시켜주면, 잘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네 번째. 여러분, 건물의 규모 좀 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 양은 적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규모에서 쓸래요? 대규모에서 쓸래요? 그렇죠. 우리 집 같은 데도 여러분 이게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많이 쓰는 데 쓰면 이거 정말 기다리다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기본적으로 소규모에 사용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가 여러분 얘는요 대규모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요 두 개를 지문을 갖다가 제가 같이 써버릴 거예요. 직접 가식은 자,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하며 자, 건물의 규모는 소규모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봐요. 고압이야? 근데 소규모 작아? 그러면 괜히 틀린 것 같아. 두 개를 같이 써버리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석 잘 하셔야 돼. 아셨죠? 잘 하시라고요. 이거 외운다고요? 못 외운다니까. 그래서 직접 가시가 솥단지지. 솥단지 그려놓고 빨리 거기다 맞춰봐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가열 코일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시는 가열 코일 설치해 봐라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죠. 자, 간접 가식에서 가열 코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가열 코일 어디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어요. 가열 코일이. 아셨죠? 자, 다음에 열 효율.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자, 결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열 효율이 좋을까요? 빨리 끓을까요? 직접 가시게. 봐요. 여러분 그림만 제대로 해석하니까 아무 여러분 문제 없잖아요. 열 효율이 얘가 크다. 뭐 좋다. 양호하다. 우수하다.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 작은 거죠. 자, 낮다. 저거예요, 여러분 저거. 저것만 해석 잘 하시면 돼요. 하셨죠?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막 글씨로 그냥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중앙식 극단방식 종류와 특징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저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재와 저의 차이점은 뭐예요? 저 그림이 그려졌냐 안 그려졌냐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식이 뭔지 알면 끝나는 거야. 그림은. 간접 가식이 뭔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 우리 교재에다가도 여러분 페이지 137페이지 직접 가식 옆에다 여러분 무슨 그림 그리면 돼요? 솥단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 가식은 저 통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빨리 여러분 나중에 볼 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외워야 돼. 이제 뭔지 모르니까 외우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자, 배관 방식이 있는 거죠. 급탕 배관 방식.
급탕 배관 방식은 여러분 총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자, 당관식. 두 번째, 자, 복관식. 세 번째, 레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먼저 단관식에 대해서 갑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일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 급탕 배우죠? 난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떤 얘기냐? 자, 여기가 급탕전이 있어요. 자, 보일러가 여기 있어. 자, 공급을 해줘요. 여러분, 관이 몇 개예요? 관이 몇 개예요? 두 개가 아니라 2층이죠? 두 개가 아니라 2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왜 2층밖에 안 그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63층 그리면 63층 그리다가 오늘 이번 시간 다 간다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 2층이지만, 여러분, 요 관이 이름이 뭐냐면, 급탕관, 다른 말로 급탕 공급관이에요. 이렇게 급탕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단관식, 일관식이에요. 아셨죠? 이게 단관식, 일관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여러분 집에 혹시 개별 보일러가 있으면 저 방식이에요. 개별 보일러. 자, 그러면 이 일관식, 단관식의 자,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온수가 곧바로 나오지 않죠? 자, 온수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요. 왜요? 여러분 보일러가 가동을 해야 예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수를 만들면요. 자, 요걸 보내는데 이 안에 있는 찬물이 다 빠져나와야 되고 배관도 어느 정도 따뜻해야 이제 비로소 따뜻한 온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분 대규모에서 안 쓰고 소규모에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은 너무나 길이가 길어버리잖아요. 문제점이 생겨요. 즉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다 식어. 그래서 몇 메타로 제한하냐면 15m 이내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 이 배관의 길이는 자 15m 이내로 해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단관식입니다. 급탕과 난방에 같이 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잠깐 먼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순환식, 다음에 자 페이지 143페이지 리버스 리턴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